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지적질 12월 28일에 찾아뵙는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이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춥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찍은 기온이 한 영하 한 4,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걸어 다니는데 막 손이 시려울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광화문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쪽 뭐 이쪽 동아면세점 쪽 아니면 저쪽도 뭐 광화문 쪽 서로 잘났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그냥 그 선동하는 거에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추운 날씨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그게 다 여론인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둘 다 합쳐서 100만 명이라고 쳐봅시다. 100만 명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100만 명에서도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100만 명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진짜 뭐 후하게 쳐서 100만 명 된다 해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라가 뭐 어떻게 이렇게 이끌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 5,400만 국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뜻이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안 나가는 거지. 그 선동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그 방송을 하는데 뭐 여러분께서 뭐 댓글을 많이 주십니다. 응원 댓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잘 힘이 나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 댓글 중에 보면은 또 이제 그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절대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그분한테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반자죠, 동반자. 불편한 동반자. 그렇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도 아니죠. 우리 다 같은 국민들인데 내 친구도 거기에 있고 우리 가족 친지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으로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절대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거기 더불어 악마들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정말 뭐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되냐면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 선량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새치 혓바닥으로 미혹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히틀러 시대에 괴벨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새치 혓바닥을 야비하게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 악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을 한 후에 댓글 주신 분이 계셔서 그걸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좋아했는데 결국 선을 넘은 배신에 정치에서는 안 봤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선 넘은 배신으로 어리석은 짓은 안 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은 지켜주셔야 보수가 뭉쳤는데 아깝네요. 네,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을 안 넘었으면은 우리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다 예스맨이 됐으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까요? 절대 대통령이 못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대다수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편에 서 있으면 대통령이 되나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 성공한 대통령인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17%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그죠? 그게 그 국민적인 여론이었어요. 근데 그 여론이나 수치에는 신경 안 쓴다 그랬어요. 그건 좋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 장래를 바라보고 지금의 그 수치는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하는 모든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이맘때 딱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작년 2023년 12월 28일 날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1년 전에. 그러고 나서 광풍이 불었습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젊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민주당을 제껴버렸잖아요. 저 더불어 악마들을 제껴버렸어요. 그때 저 사람들이 겁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누가? 국민이? 아니면 뭐 한동훈 대표 뭐 식구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명품백 사건. 그거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빠다리가 나기 시작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이게 비위가 상이겠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의대 정원 문제. 왜 꼭 그때 했어야 됩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 그때 안 해도 할 거를 그때 한 이유가 건진이나 천공이 난 시킨 것 같아요. 건진이나 천공이 명수까지 지정을 해주면서 그거를 사주를 하고 또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서 사랑하는 와이프 말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뚝 떨어지고, 이종석 국방장관 호주로 또 보낸다고? 아니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 그때 왜 보냅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보냈어도 되는데 그때 뚝 떨어지고. 또 과학기술대 가갖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 입 막고 데려나갔죠. 그때 지금 이 국방장관 김용원 비상계엄 주도적으로 한 이 사람이 그때 경호실장이었대요.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이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외에도 많잖아요. 그 이외에도 무슨 칼로 허벅지를 쑤신다, 무슨 그 누구 아나운서 출신 누가 얘기했죠.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지. 다 불 나가지고 그랬을 때 그 조치 취하면 뭐 합니까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뚝뚝뚝뚝뚝뚝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좋은 말을 할 줄 알았더니 나는 변하지 않고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한동훈 대표의 노력이 다 그냥 그런 되지도 않는 말에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빠달이 나버린 겁니다. 이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 때문에 총선을 망쳤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지적질 주 시청자층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이 얘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그냥 그때 민주당에서는 활기를 막 엄청 좋아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속으로. 그것 때문에 다 몇 표 차이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크게 뒤졌으면 몰라. 그것 때문에 그 몇 표들이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놓쳐버렸잖아요. 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그때 그 양보를 안 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 바보가 아닌다며 왜 그렇게 밀어붙였을까? 그게 국민들로부터 나쁜 이미지를 준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밀어붙였을까? 응? 왜 밀어붙였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랑하는 와이프가 한동훈 대표가 미웠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들을 완전하게 물리치고 인기 얻을까 봐 그 원균이 보내버렸잖아요. 감옥으로. 한동훈 대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하니까 그 사랑하는 와이프님께서 그 질투에 못 이겨서 얘기해서 그대로 밀어붙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여인의 질투가 국민의힘 선거를 망쳐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텼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잘잘못 가릴 거 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잘못한 거의 그 원인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까? 그냥 물러났잖아요. 그죠? 한동훈 대표가 물러났잖아요. 쿨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때 욕심냈습니까? 국회의원 됐습니까? 과일 안 따먹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쿨하게 물러갔는데 그게 진짜 사람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타성에 젖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랫동안 정치해먹은 의원들이 그 겨우겨우 그 108석, 이 108석 보면 이 참 숫자가 기묘해. 다 이 108명이 전부 다 번뇌 108 번뇌.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를 지금 한동훈 대표를 탓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적반하장. 내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2008년도 그때 당시에 광우병
얘기 있었죠. 소고기 먹으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난리 난다고 뭐, 예? 아니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뭐 연예인이고 뭐고 뭐 청산가리니 어쩌네 뭐, 예? 뇌송송 구멍타기니 무슨, 예? 되도 않는 소리 했잖아요. 근데 그 개그 우먼 김미화 씨가 얘기했죠. 그 선봉에 섰었잖아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태원에다가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 전문점 차렸잖아요. 김미화 씨가.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미국산 스테이크 집 차렸다니까요. 이태원에다가. 뭐 빌라드 라비노 무슨 뭐 대도 않는 이름 쓰면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닫아버렸대요. 그 홈페이지를. 그 댓글창을 아예 기능을 없애버렸대요. 이런 그 이중적인 행태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저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보자니까요. 그 전에 거는 다 그렇다고 치고 이런 거 하나를 보자니까요. 이렇게 그 이중적인 행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산 소고기 반대할 때는 자기 그쪽 사람들한테 뭔가 인기 얻어서 뭔가 돈벌이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제 그 좀 잠잠해지니까 미국산 소고기 사다가 이제 또 스테이크 집 차리고 그것도 뭐예요? 그것 자기 욕심 채우려고 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도 없었던 거야 되니까 처음부터 오로지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악한 욕심만 채우려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 했으면은 미국에 가서도 소고기 먹지 말아야지. 아니 아예 미국에 가지 말아버려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 중에 그 문을 북쪽으로 낸 사람이 있어요. 북쪽으로. 왜냐하면 일본 그쪽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 정도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가 미국산 소고기를 그렇게 반대했으면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 정도의 그 결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국민을 자기의 그 텔레비에 나왔던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 국민을 잘못된 길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선량한 국민들을. 이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배신자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배신자예요. 배신자. 사랑의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의 배신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그 말에 왜 그걸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조국이는 말할 것도 없고 조국 말 다 아시잖아요, 그죠? 흑수저가 어떠니 뭐 그랬더니 결국은 빵에 갔고 직계에 지가 넘어가서 조국 같은 사람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향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욕하면서 다 미국 유학 보내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중국 가가지고 뭐 쉐쉐하고 어쩌고 그런다고 얘기하고, 예? 그거 국민 이용해 먹으려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자기하고 똑같은 데가 있다고?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이화영이 진짜 말 잘했어요. 뱀 같은 사람이에요. 뱀. 예? 혓바닥 갈라진 뱀 있죠? 예? 왜 갈라졌겠습니까? 두 말을 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입은 하나인데 혓바닥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저 더불어 악마들의 대표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그런 뱀 같은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좋아할 겁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착해야 되고 당연히 선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선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어저께 한동수 총리 탄핵 투표하고 나오는 이재명의 비굴한 웃음, 야비한 웃음, 쪼갬, 네? 그거 보셨죠? 그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랑하는 유튜버들도 꼭 우리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그 사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미소의 뜻이 뭐예요? 빨리 나라가 망해고 뒤집어져라, 이 미소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꼭 어디 감옥 가거나 뭐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에이씨, 전쟁이나 나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하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쟁 나버리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 생각인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혼란한 상태가 돼버리면 그걸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죄를, 이게 순간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지금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나라를 뒤엎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따르는 또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가야죠.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때 비상계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나도 보도를 통해서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론에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는 나오지 않은 건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을 때 겉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 이제 끝났다.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고 생각을 했대요. 거의 망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뒷담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네끼리는 이제 끝나고 나면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그 패널들 같이 밥 먹고 그러잖아요. 왼수가 아니니까. 만나서 또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 밥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순리대로 2월달이나 그때 분위기로 봤을 때 2월달이나 3월달에 그 두 가지 다 2심 판결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대법원까지, 이번에는 뭐 대법원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미 이재명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이재명이 끝나버리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만약에 2월 달에 가서 이재명이 끝나면 2심에서 두 개 다 만약에 그 선고가 나와서 그 위증교사 문제도 또 실형 선고가 나와서 그랬으면 이재명 대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됐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크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사랑하는 와이프. 사랑하는 와이프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당들, 이 신발도 없는 무당들, 신발이 있으면 이 상황이 왔겠습니까? 신발도 못 받은 이게 그리고 원래 신발을, 근데 이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새는데, 이게 원래 그 신발을 받으려면요, 나도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머리가 맑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산에 그렇게 기도를 간대요.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 뭐가 보인대요. 신발이 나타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무당들이 산에 기도를 가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보진 않았지만 그냥 평소에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온갖 음모나 꾸미고 이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또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당들이 보인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계엄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숙한 비상계엄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숙한 비상계엄을 그렇게 했던 거죠. 내가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하려면 얼마나 이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한 거 아니에요. 그 오합지졸들 데리고. 당장 가서 이 배신할 사람들 데리고 그 되도 않는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싫겠죠. 그렇지만 한동훈이 대통령 될까 봐. 그래서 그렇게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너도 알고 나도 알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몰랐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의 그럴 거라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 억지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한동훈 대표 몰아내는 거지. 한동훈 대표 대통령 안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물론 저 사람들이 이재명은 절대 안 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한동훈도 안 돼. 왜 안 돼? 사랑하는 와이프가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나라가 망조가 가고 있는데, 나라가 망조가 가서 지금 국민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대통령만 지킨다고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옳은 일을 했으면 지켰겠죠. 옳은 일을 했으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지켰겠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 지키긴 안 지키되 그 탄핵은 좀 그러니까 아름다운게 이렇게 퇴장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어 버리고 처음에는 다 너한테 맡길게 그랬다가 가서 또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뭐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또 바뀌어버리고 또 바뀌어버리고 계속 뭐 사랑하는 와이프 얘기 듣고 바뀌는 거예요. 아니, 당을 배신한 게 배신입니까? 국민을 배신한 게 진짜 배신자지? 아니, 나라를 배신한 게 진짜 배신자지. 아니,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내 목숨 바쳐서 왕을, 왕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충신들 보면 그랬잖아요. 그죠? 목숨을 내놓고 간언을 하잖아요. 왕한테. 네? 목이 터져라고 외치잖아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몇 날 며칠이고 무릎 꿇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왕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백성들을 위하고 지금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왜 배신입니까? 그 배신이라는 말은 그런 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죠. 자기 와이프 말 듣고 행동 마음대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자기 와이프 하나 편하게 해주자고 우리 국민이 뜻을 모아줘서 대통령 시켜놨는데 국민들 배신하고 자기 와이프한테만 잘해주는 게 그게 배신 아닙니까? 국민들의 뜻은 다 무시하고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배신 아닙니까? 그게 진짜 배신이죠. 국민을 배신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배신이 뭔지 우리 위대한 지적칠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하고 그 이외의 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게 진짜 배신인지.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배신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이런 배신은 100번이라도 해야죠. 자기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거니까.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거니까. 거기서 배신 안 했으면 자기는 따뜻할 수 있겠죠. 자기는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겠죠. 지금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처럼 등 따시고 배부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그거는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자고 배고픈 국민들을 배신한 겁니다. 배고픈 국민들의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더불어 악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나라 완전히 그냥 저기 막 파국으로 뭐 그냥 빵짝 내버리자는 거고. 그래야지 자기네가 무슨 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신의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게 진짜 배신인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분명하게 아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짜 배신자인지.
우리 국민을 배신하지 않은, 우리 국민만을 생각하고 나라만을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가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이제 말도 안 됩니다. 정권 교체 돼봐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교체. 분명한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힘이 납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